서민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호황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기의 모습에 좌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작은 죄를 통해서도 큰 처벌을 받는 그러한 것에 박탈감을 느꼈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여러 국민들에게 공감 가도록 만든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80년대, 그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고도 성장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극심한 부동산 투기의 시대였습니다. (88년 6월 29일) 올림픽을 몇 달 남겨놓은 들뜬 시점, 명동 성당에는 서울 경기 일원의 주민 8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을 반민중적이라 규탄하고 서민주택을 보장해달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화를 이유로 재개발이 강행되던 그때 그들이 바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서울 도심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심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쫓겨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되면은 그곳에 한 10년, 20년씩 눌러 살던 사람들이 거기를 또 쫓겨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쫓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주민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몰았단 말이죠. 반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는 외지 투기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중심에 놓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짐짝처럼 내몰리고. 올림픽은 성장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 찬가 아래서 더 많은 빈민이, 더 많은 빈민들의 분노가 양산된 것입니다. 그들의 집을 앗아간 재개발. 그것은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양극화시켰는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그들의 터전은 가진 자들의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도시 빈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50~60%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30%로 크게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일확천금한 사람과 몰락한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 그것이 80년대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86년부터 올림픽이 있었던 8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기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부유층은 이득을 얻을 기회가 더욱 많아지지만 빈곤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유층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1475건, 80년부터 88년까지 한 신문에 이 정도 분량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그때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일상적이었느냐를 말해줍니다. 부동산 투기란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욱 많이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호황기에는 부동산 투기와 또 소비의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이에 비례해서 갖지 못한 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커지게 마련이죠. 무전유죄, 돈이 없는 것이 죄라는 말, 이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60년대 신정동 목동 일대는 그저 황량한 갈대밭이었습니다. 그 갈대밭에 논밭이 일구어지고 마을이 들어선 것은 서울시가 도심 철거민들을 이 땅에 이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83년 4월 서울시는 토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이 일대 140만 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합니다. 4천여 빈민 세대가 또다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돈이 없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받는 그 취급, 짐승 취급을 받고 그야말로 이렇게 막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허물어뜨리고 뭐 이런 그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돈이 없어서이구나. 이 사회는 돈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절절하게 느끼니까 결국 무전유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전무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빈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진 목동 공영개발은 이후 2년간 100여 차례나 되는 크고 작은 시위를 불러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연행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으로 막아서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결국 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천시 고강동의 어렵사리 땅을 구해 가건물을 짓고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가건물마저 철거됩니다. 올림픽 성화가 지나가는 봉송로에서 허름한 집들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박탈감을, 아니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제 집은 부서지고 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컷